아무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초가 막 지나고 또 우리 중교인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 성지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최 교수님께서 아마 발표하실 건데 저는 천주교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천주교회가 지금 서수문 공원을 만든 것이 노력이라고 봐야 될지, 아무리 선의로 봐도 선의에서 시작한 그 노력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거나 과정을 찬찬히 보았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언론 모니터인데 언론의 흐름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가톨릭 계열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타 방송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힘들어도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 사무총장님이 오늘 나와달라 그래서 시간 얼마냐 그래 10분이라고 해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부산에서 저희 창원에서 올라오는데 5시간,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올라와 우동 하나 먹고 왔는데 15분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아마 그 뻔히 아는 자료도 나오고 아, 이런 자료가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 첫 번째, 서울 대교가 품은 서소문을 향한 여정은 무엇이었을까? 읽어나가는 식으로 하고 가능하면 토론회 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의 전신이었던 조선교구가 수많은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은 서소문 밖 순교제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의 중림동 약현성당 건립입니다. 1891년 박해가 끝나고 조선 천주교회는 약현성당을 1892년 그 다음에 바로 현재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약현성당은 가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서소문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건립 당시에 이미 조선의 행영지였던 순교지와 순교사에 대한 위무와 공경의 기념성당의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이건 약현성당 홈페이지에 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프랑스 선교사였던 당시의 주교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4대 박해라고 하는 신유, 기해, 병호, 병인, 그때의 천주 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또한 한국인 천령세자 이승훈의 집이 그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도 의미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소문 밖 행영지는 1894년 성인품에 오른 44분, 2014년 복자품에 오른 25분을 비롯한 천주교 최대 순교지 중의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1984년 서소문공원에 순교성인 44인을 추모하는 순교자 현양탑이 건립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소문 공원 자리죠. 그리고 1996년 공원 재정비로 거기 철거됐다가 99년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양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현성당 군에 1991년에 그리 길지 않죠. 91년에 서소문 순교지 기념관을 지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2009년 10년 전에 순교성지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더 우리식으로 더 크게 만든다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할게요. 어쨌든 전시관과 기념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자료는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울 대교구가 서소문 성지를 전담하는 사제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평화신문 기간지입니다. 서울 대교구 기간지 평화신문에 그거 스스로가 이거는 성지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당 이름을 바꿉니다. 약현성당으로 시작해서 중림동 성당으로 갔다가 이때 성지 전담 사제를 하면서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합니다.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죠. 이거를 더 크게 벌리는. 그리고 2013년, 2010년 3월부터 매주 금요일날 순교자 현양 미사를 성지 지금 현재 공원에서 매주 거행했습니다. 2009년 9월 당시 서울 교구장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이 서소문공원에서 거행된 약현성당 설립 120주년 순교자 현양미사 강론에서 서소문의 성역화 개발 및 국제적 순례지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교구장이.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최강식 문광부 장관 그리고 그때 총선을 앞두고 정진석 후보와 인사 자리에서
서소문 성지 개발을 당부했고, 이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그때 총선 후보로 와서 인사하러 왔던 분이 제가 총선 후보가 되면 서소문 점점점 분명히 이야기하는 기록이 평화신문 제가 날짜까지 해놨죠.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1년 서울시 중구청을 시작해서 서울시 문화관광부 등 서소문 순교성지 조성을 꾸준히 제안해왔고, 2011년 12월 서울대교구와 중구청은 같이 공동주최로 조선시대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움 여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학술적으로 한 맥을 짚고 나가는 게 천주교의 패턴입니다. 우리 보통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면은 신문에 났어 이러죠. 천주교 안에서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학술회 했어, 전문가들이 말했어, 이거 방점 찍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패턴이에요. 나는 이 심포지움 열 때 가는구나 라고 이미 그때 느꼈어요. 심포지움을 한다는 거는 이론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론화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하고 공동주최를 했냐, 서울대교구가 한 게 아니에요. 중구청이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가는구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구나. 이미 2012년 1월 서울대교구 기관지인 가톨릭 평화신문은 시리즈 기행을 성지 서소문을 만나다, 그걸 8주간 연재하고 그 당시 중구청장 인터뷰, 그리고 염수정 주교, 아직 교구장 되기 전입니다. 대주교 되기 전이에요. 보좌주교로 있을 때 염수정 주교 특별 기고문을 싣습니다. 염주교는 서소문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최 중구청장은 서소문 성지 역사 문화공원 조성에 서울대교구와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요인이 될 거라고. 이게 2012년 1월이니까 이미 게임은 그때 끝난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라고, 그 중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중구청장과 서울대교구의 실질적인 주교가, 물론 보좌주교였지만 이제 곧 대주교가 되거든요. 교구장이 됩니다, 이분이. 이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터뷰를 하고, 그 가톨릭 평화신문 기관지가 8주간의 연재문을 낸다는 거는 이미 이때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쪽으로는. 그 밑에 적어놨지만 2012년 5월 염수정 주교가 서울 대교구장에 취임하고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은 급물살 탑니다. 2012년 9월 서울대교구는 서소문 순교성지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서울대교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천주교회가 아닙니다. 제발 한국천주교회는 욕하지 마세요. 서울대교구가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 사람들의 문제예요.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 해결했어야죠. 옆에 계신 우리 부산의 동의대학교 교수님이나 제가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스페데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해 세스페데스 공원 할 때 오마이뉴스에 김유철 세스페데스 동시에 쳐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민들이 막아야죠. 그리고 창원시에 대해서, 제가 소속된 데가 창원시에 대해서, 마산교구에 대해서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시민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줘야죠. 종교인들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12년 9월 서울 대교구 특별 헌금했고, 교구 사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평신도 신심단체인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서울시 교우협의회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언론인의 국민권익위원회 교우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이거 빼온 것 같지만 서울시 의회 가톨릭 신우회를 이때 창립해요. 천주교회는 그 불교나 개신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신우회 교우회를 만들면 지도 전담 사제가 있습니다. 본당에 주임 신부님이 있듯이. 서울시 의회 가톨릭 신우회 담당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성지 박물관장인 원종현 신부님이 맞습니다.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세종시에 있어요. 근데 이 교우의 창립 미사를 하는데 담당 사제로 그 당시 약현성당 주임 신부인 이중성 신부님이 담당 사제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우회를 만드는데 왜 약현성당 신부님이 거기 전담 사제를 해? 올코트 프레싱으로 들어간 거예요. 농구를 치면. 내가 말 잘못했나?
그 당시에는 약현 관할 본당이 맞습니다. 어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쨌든 그러면 세종시라는 말 빼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게 관할이라고? 서문에 있었기 때문에 약현 관할이었죠. 어쨌든 거기가 약현성당 신부님이 그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흐름이 완벽하잖아요. 왜 괜히 창립을 했겠어요? 창립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걸 한 거죠. 포석을 깐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중공식 포석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2012년 12월 한국교회사연구소는 서울대교구 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천주교 문화유산을 하면서 서소문 행영지가 서소문 공원임을 확인합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됐죠. 완벽하게 됐죠. 2013년 3월 염수정 대주회는 그 당시 유진용 문광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청와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접견 자리에서 제가 개인 이름을 쓰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재인용하는 겁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의미를 설명했고 서울 가톨릭 미술회가 이 해 전시회를 여는데 전시회 이름이 서소문입니다. 포인트가 명확하죠. 그러고 나서 서울대교구는 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 순례길 만드는데 수고했다고 중구청, 마포, 용산구, 종로구 맞을 겁니다. 4개 구청장 감사패 줍니다. 상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죠. 감사패 받은 중구청장하고 용산구청장은 또 인터뷰까지 합니다. 2014년 1월 서울도시계획위원회는 서소문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해 2월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이 되면서 그의 맨파워는 한국천주교회 안에서는 제일 세집니다. 막강해지죠. 추기경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서소문 성지는 대세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황께서 방문하셔서 교황님이요 그때 시복하러 들어왔고 시복자들이 제일 많이 죽은 데 가서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서울대교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응원이 된 거예요. 봐라 우리 대빵 왔다 가셨다. 여기 공헌해야 돼.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왔다 가셨다. 참고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 맥락에 있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토 박은 거예요. 서울대교구는. 서울시 중구는 그 2014년 7월달 설계 당선자 그 앞에 나오는 말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오는 정식 문구입니다. 한국 최대 순교 성지 서소문박 역사유적지 설계 당선자 이게 서울시 보도자료 제목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명동성당 화랑에서 입선작들을 전시합니다. 서울대교구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확정짓듯이 그 자리에서 그의 9월 순교자 현양 미사를 올립니다. 말이 너무 빠릅니까? 네, 이대로 그냥 박진감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2016년 2월 서소문 역사공원이 드디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공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왔고 연합뉴스에서 이때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누가 왔었는지 굉장한 실력자들이 왔다 갔죠. 그리고 최천식 중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서소문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주고 사업 추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염수정 추기경에게 깊이 감사한다. 따옴표 2개 해놓은 거 보니까 분명히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고 동시에 그렇지만 천도교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서소문 역사공원이 종교 편향적인 사업을 지적했고 많은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브로킹이 걸려요. 중구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구청이 84억 원을 선지출한 것은 명백히 무효라고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자 서울대교구는 서명운동을 신자들을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적어요. 서울 신자 이것밖에 안 돼요. 15만 9천 명, 16만 명? 난 서울대교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예요? 서울시 인구 대략 얼마예요? 1000만이면 대략 10% 잡거든요. 그럼 100만 명을 받아야지 왜 10만 명을 받아? 이거는 쫄박해 거예요. 이거 서명을 잘 안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서명운동 펼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꺾고 그해 12월 중구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서소문공원 위탁기관으로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3개월 후에 서소문에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교황청 이분이 아마 대주교인가 추기경이 교황청에서 오신 분 의장이 참석해서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를 마포하고 또 이 자리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부 장관, 서울시장, 중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청장에게 교황 강복장을 줍니다. 천당 반쯤 갔어요. 기분 나쁠 사람 없죠. 교황이 강복했다는데. 2019년 6월 1일 그러고 나서 개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 자리에 국회의장, 부총리, 문체부 장관, 서울시장, 중구청장 쫙 참석합니다. 2019년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이게 지금까지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료예요. 최근 2개월 전에 역사박물관에서 한국박물관 학회하고 동시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중앙대학교 김용호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아니라 연구하고 발표하셨겠지만 이 자리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것은 이웃 종교와의 갈등을 소통과 화합으로 극복한 일이었다. 갈등을 극복한 성지 역사박물관은 종교를 초월한 역사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가치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간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여기에 왜 모여있어요? 우리는 불평 분자들이에요. 뭐가 해소되고 뭐가 갈등이 슬기롭게 해소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말이겠죠. 그러나 이게 가톨릭 평화신문 기간지에는 당당하게 소개됐습니다. 나중에 토론자료에 얘기할 거지만 2012년 공사가 초반 시절에 서울대학교 건축가 교수가 분명히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나중에 토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나 좀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가 교수님께서 2012년 11월 4일에 가톨릭 신문에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사적 가치에서 출발했지만 서소문 성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름 짓기부터가 달랐다. 순교 성지 표현이 빠진 서소문 역사공원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는 천주교 문화유산이 특정 종교의 문화유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와 문화의 일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 최대 성지이지만 천주교만의 장소가 아니라 지난 600년 시간을 지닌 우리 역사의 장소이며 순교의 현장은 그 중에서 우리 근대사의 큰 획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박해와 순환보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근대사회의 가치를 위한 삶과 역사의 현장이므로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이게 2012년이에요. 이미 평화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걸 교회는 철저히 무시했죠. 이분은 그 이후에 어떤 데도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거는 아마 올해 3월달쯤 가톨릭 천주교 개혁연대에서 심포지엄을 이 문제만 갖고 좀 열 겁니다. 열게 되면 보다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자료는 여러분들만 보고 SNS 같은 데는 지금은 좀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완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서소문공원에 대한 언론 흐름을 보면 천주교계 언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서울대교구 기간지에서는 1999년부터 무려 20년 전부터 이렇게 공을 들입니다. 선의로서 해석하자면 노력합니다. 순교 성인을 기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제 말대로 서두의 말대로 그 꿈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려 153건을 보도합니다. 대구 대교구 기간지인 가톨릭 신문에서는 대략 57건을 합니다. 건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논점이 문제겠죠. 대한언론, 약간의 비판성을 가진 가톨릭 신문,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하고 가톨릭 프레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홈페이지, 그리고 불교 신문 제가 다 스크린했고요. 미안하지만 다 스크린했고, 개신교 다 스크린했어요. 개신교 누가 나와 있나요? 뉴스앤조이, 당당뉴스, 크리스찬 투데이,
죄송하지만 한 건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건도 없어요. 불교신문이 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닷컴 이런 데서 이슈 파이팅 해 주셨어요.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부족했어요. 나중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평화신문이 지금 153건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목만 적은 게 A4지 10포인트로 해서 19장이에요. 19장. 제목만. 제가 이거를 쫙 다 보려고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400페이지 자료를 다 뒤졌어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집착으로 굴러갔으며 또 다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국회의원 아까 미사 염수영 추기경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미사했다 그랬죠. 그 당시 회장이 지금 자한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부회장이 우윤군 민주당 의원입니다. 무려 몇 명이 그거를 서울시에다가 건의안을 집어넣느냐, 서소문공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천주교 신자 42명 있습니다. 신자 국회의원 42명이면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대빵이라도 42명인데 여야 구분이 어떤 줄 압니까? 21대 21이. 그 당시 여당 저 당이 맨날 밖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름을 잘못했는데.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이 21명.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21명. 야당 명단 안에는 대통령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 있겠어요? 서울시 의원들의 힘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했다면, 정치계, 행정계, 그리고 종교계를 그렇게 아울렀다면, 학계까지, 우리들의 투쟁 방법은, 저지 방법은 조금 더 달랐어야 돼요. 토론회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좀 더 넘어갈게요. 일반 신문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 두꺼운 글자만 보면요. 맨 처음 그 조선일보, 뭐 조선일보가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흐름은 박해시대 때 천주교 최대 순교지가 이렇게 재조명된다는 흐름으로 쫙 흘러갑니다. 이게 대략 한 2, 3년 흘러가요. 그러고 나서 2014년 8월 달에 경향신문이 처음으로, 일반 신문 중에 처음으로 서소문 단독성지 무리가 있다라는 비판 기사가 나오면서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쫙 이렇게 지적하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시정일보가 감사원에 이게 감사가 청구가 됐고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놀랍게도 교통방송을 비롯한 몇 개의 신문이 어떤 논조가 나오냐면, 야, 지금까지 공사한 게 얼만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떡해? 4대강 때도 이런 논조들 많았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계속해 나가야 돼 라는 그런 논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납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언론을 무슨 토크쇼 하듯이 매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흐름을 제목을 이렇게 짜보면 흐름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서울시 충북의제로 2가 16-4는 숱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더 불명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만 해도 한 10가지 되죠.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요원하던 꿈이었던 서소문박 경장을 순교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혹은 집착의 여정 속에 담긴 서소문 순교성지 또는 성지박물관은 과연 누구의 꿈이었고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꿈의 시작인가? 1784년에 창립된 한국천주교회는 순교를 교회 역사의 가장 큰 내세움이자 거룩함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를 하나님의 종, 복자, 성인으로 봤음을 성인의 영광됨을 넘어 순교자의 가문 또는 한국 천주교인 모두의 영광임을 앞세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여 년 전 치열하게 전개된 순교자의 비극이 과연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을까? 또한 천주교인의 유무를 떠나서 그 순교를, 죽음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순교, 성지, 순례, 성인 공경이 교회 유지나 개인 신앙을 위한 하나의 종교 프레임, 천주교의 프레임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네가 천당 가는 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2년 9월 6일
영수증 대주교는 서울 교구청 취임 이후 첫 외부관이었던 명동성당 순교자 현양 특강에서 서수문 근린공원을 세계 최대의 순교 성지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격이라는 단어가 그때 한참 많이 다닐 때 2014년 8월 방한왕 교황 프란치스코가 앞에 말에 대답을 하듯이 한국 주교단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이 간직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이 지난 세대의 순교자들과 지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억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겨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상화되거나 승리에 도취된 기억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과거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길을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는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하는 거고 전유는 혼자만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나 역사의 점유 혹은 전유는 다종교, 다문화, 다양한 관점의 사회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자신들의 정말 노력이 100번 양보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는 것을 경계했을 겁니다. 또한 천도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민 시민단체가 그렇게 우려하는 바를 적극 반영해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행영지에서 사라진 그 많은 숱한 영혼을 위무하는 위령탑 그리고 민족의 사적지가 될 문화역사공원 및 다양한 전시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생인인 호모 심비우스의 참모습이고 종교와 문화와 역사의 한 부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현재의 역사공원과 성지역사박물관의 모습은 참으로 아쉽고 아쉬운 일입니다. 서울 충구청의 2011년 프로젝트였던 서소문박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은 8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충구청 기획팀의 보도자료 내용대로 서수문 공원 성지화로 세계적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과 관광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라는 일부 언론의 시각이 서울 대교구가 편승해서 혹은 부추겨서 그 사업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방적 꿈의 종교 공간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2000년 전 예수가 당시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때 예수는 본말이 전도된 종교 시설물과 하느님 숭배를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은 차마 천주 교인이 읽지 못하겠습니다. 세계 드려야 할 말일 겁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